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북한 K-POP 시청한 사람들 처형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를 낸 이유는 몇 가지 정치적 관점을 봤을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정전협정을 논하는 단계에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인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통일에 대한 엄청난 딜레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른 체제는 남북한의 극한 대립과 반목을 하게 만들며 통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서독과 동독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야 이 체제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격차가 지금의 남북한 정도의 많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서독에서 동독으로 흐르는 강을 이용해서 서독이 그 강을 오염시켰다는 명목으로 서독은 동독에게 대폭적인 오염세를 지불하면서 동독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동독 국민들에게 서독 방송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식 햇볕 정책인 것입니다. 일단 각설하고 뉴욕타임즈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악성암이라고 부르는 것을 단속함에 따라 K-POP 비디오를 보거나 배포한 혐의로 지난 10년 동안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난 10년간 적어도 7명이 처형을 실행하며 K-POP 비디오는 지도자 김정은 체제를 균열시킨다는 악성암으로 명명했습니다.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실무그룹은 2015년부터 탈북자 683명을 인터뷰하여 국가가 승인한 공개 처형으로 사람들이 살해되고 묻힌 북한의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그룹의 최신 보고서에 김정은 정부에서 23건의 관련된 실행을 보고했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집권한 이후로 노래, 영화, TV 드라마와 같은 남한의 엔터테인먼트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법에 따르면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유통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단속의 한 가지 전술은 금지된 콘텐츠를 보거나 유포한 사람들을 공개 처형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립된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개 처형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실무그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형 집행과 북한의 도시이자 중국 접견의 주요 무역 중심지인 해산에서 발생한 사형 집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천 명의 남한으로의 탈북자들이 해산에 거주하거나 통과했습니다. 인구 20만 명의 도시는 컴퓨터 메모리 스틱에 저장되고 중국 국경을 넘어 불법 복제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여 외부 정부의 주요 관문입니다. 이처럼 해산은 K-POP의 침투를 막으려는 김 씨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7건의 사형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해산에서 6건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3명의 군인이 쏜 총 9발의 총탄으로 각자가 죽기 전에 사회 악이라는 가혹한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종종 사형 집행을 지켜봐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개인 숭배와 북한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국가 선정기구의 도움으로 북한을 통치합니다.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정부 방송만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로벌 인터넷 사용이 차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남한의 영화와 TV 드라마를 비밀 내에 시청하고 있습니다. 대유행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남한으로의 탈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에 도착하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씨 정부는 또한 전염병 속에서 국경 제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은밀한 소식통으로부터 뉴스를 수집하는 서울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인 데일리 NK는 남한에 오락물을 배포하거나 소유했다는 이유로 내륙 깊숙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장교가 올해 공개 처형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재판과 처형을 비밀리에 촬영한 비디오 클립 몇 개가 북한에서 밀반출되었습니다.
지난해 남한의 방송국 채널A에 방영된 영상에서 한 북한 학생이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 앞에 끌려가 남한에서 온 영화 한국 노래 75곡이 들어있는 USB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은하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동급생들이 북한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맨 앞줄에서 지켜보게 한 공개 처형 사실을 전했고, 그녀는 수감자가 걷지도 못하고 끌려 나와야 했다며 그 후 6개월 동안 제복을 입은 군인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때때로 외부 문화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에서 로키의 주제가를 재생하고 무대에서 미키와 미니마우스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2018년에는 한국 K-POP 스타들을 수도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결렬되고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경제가 악화된 후 K-POP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개 처형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그룹은 더 이상 시장에서 죄수를 처형하지 않고 중국 국경이나 도심과의 국경에서 더 멀리 이동하고 관중을 더 면밀하게 검사하여 사형 집행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개 재판에 모인 군중이 많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가끔 사면함으로써 자유로운 지도자로서의 대중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K-POP은 김정은에게 무시할 수 없는 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세력의 침략이라고 거듭 비난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와 영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오빠를 비롯해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는 한국 속어를 엄중 단속합니다. 북한의 국영 언론도 이를 방치할 경우 K-POP의 영향력이 북한을 습한 벽처럼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물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파워, 구체적으로 K-POP, K-드라마, K-무비입니다. 이 소프트파워를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프트파워라는 무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러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소프트파워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의 장벽은 신압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며 통일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뭔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은 계속 그 힘을 발할 것이며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더 끼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